당시에는 해외 간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. 인생 가는 길에 업과 생이 있다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코이카에 지원을 하게 됐고 제 직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 당시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8% 정도 하던 때고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회적으로 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 학생이었던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게 되었습니다. 봉사에 대한 그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던 때에 책 읽어주는 맹인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를 제가 했던 것 같고 전봇대에 유네스코 해외봉사단 모집 공고가 붙어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걸 한번 가봐야 되겠다. 갔다 오면은 내 인생의 등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당시에는 해외 간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. 근데 처음 비행기를 타고 대만을 거쳐서 10시간 이상 들어갔던 것 같은데 테레사 수녀나 아니면 슈바이처처럼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야 과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씨 또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그 평등함 이런 것들은 저한테 큰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. 농수산물 시장 관리, 지역개발 분야의 한 파트로 근무를 했었는데 마을 단위의 작은 농협 같은 데서 일을 했었습니다. 그 소득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장님과 상의를 해서 비료파는 돈으로 이제 소득이 좀 높아지면은 그분들한테 소액 대출을 했습니다. 대출금을 받아가서 뭐 콩 조금 심고 그 밭벼 조금 심어가지고 소득이 오르면은 또 저금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이런 그 프로그램을 했었고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거긴 산화 제한이 원래 종교적으로 용납이 안 되던 사회 분위기였는데 보건소장을 따라서 마을 주민들 산화 제한이 왜 필요한지 교육이 왜 필요한지 같이 좀 했었고 그 인근 학교에 가서 제가 부족하지만 영어를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학력이 낮아서 문맹률이 높은 한 40% 정도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뭐 일을 갖다 갖는다든가 이런 주변 여건들이 형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경제활동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버섯 재배사를 만들고 그 버섯을 팔아서 소득 수준을 올리면은 또 공동 자금으로 모아서 또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또 좀 더 확산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옆 마을에서도 어떻게 버섯사를 운영을 하는지 좀 배우러 왔었고 또 다음에는 이만큼을 수확해서 저것을 팔고 스스로 계획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청년들이랑 같이 했던 이 시간들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좀 뿌듯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 농업조합은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당시에 영세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이런 그 새마을 금고라든지 좀 규모면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서 좀 확산을 시키면 어떨까 하고 새마을 금고를 모델로 해서 제가 한번 그 세미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스카부미 군에 한 단위 농협이 한 40개, 4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농업조합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모아서 세미나를 갖다 해서 이 작은 단위 농협이 발전할 수 있을지를 같이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. 어느 날 제가 할아버지 행복하세요?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지나가면서 여쭤보니까 하루에 2끼 먹고 그리고 5번 기도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갖다 해보면서 과연 나는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또 내가 이들에게 좀 잘못 접근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이분들한테는 마음을 다해서 좀 따뜻하게 좀 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인생 가는 길에 업과 생이 있다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코이카에 지원을 하게 됐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
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직업이고 제가 또 그동안 생활을 영위하고 이런 점들은 정말 제 직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 최근에 이제 사무소 나갔다 온 게 우간다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사회개발 봉사단원들로 온 단원들이 커피를 생산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커피 패키지 뭐 교육을 갖다 같이 받는다든지 또 협심을 해서 이걸 브랜드화했어요.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공동 카페를 열어서 적도에서 판매도 하고 그 판매를 하면서 봉사단원들은 조그만 손가방을 만든다든지 어떤 핸드크래프트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전시해서 같이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가져갔던 그런 그 프로젝트를 갖다 했던 단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. 코이카는 단순히 해외봉사단만 파견하는 건 아닙니다. 저희 민간협력이라든지 다자협력이라든지 연생초청, 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업 이렇게 또 뭐 혁신 사업 이런 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몇백만 불짜리부터 뭐 1,000만 불, 2,000만 불짜리까지 큰 틀에서 합니다. 그렇다면은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 작은 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생각을 하기에 이 개발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만 해서는 효과가 그 밑에 빈곤층까지 잘 스며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큰 틀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틀의 사업은 이 큰 강물에서 큰 바다에서 작은 냇가까지 어떤 우리 그 코이카의 활동이라든지 한국의 원조 활동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이 해외봉사단 사업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제가 일기 봉사단원으로서 정말 저희 후배 단원들이 나가서 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마련해 줬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부끄럽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하지만 뭐 청출어람이라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저희 후배들이 있어서 여태까지 그런 그 명맥을 갖다가 잘 유지를 하고 있고 현지인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잘 전해져서 봉사단 활동 그리고 코이카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 도움을 받았던 현지인들에게도 좀 각별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나에게 해외 봉사란 내 마음의 보석상자다. 당시 어려웠던 기억, 또 좋았던 기억, 또 그런 것들이 또 제가 어떤 그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. 또 그런 것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등대 역할, 가이드 역할을 하는 보석상자입니다.